멜버른의 조용한 교회, 넓은 정원이 딸린 아늑한 집에서 마이클은 손녀딸 릴리와 함께 살고 있었다. 아들 부부가 이혼한 후 릴리는 자연스럽게 그의 보살핌 아래 놓였다. 며칠 전 릴리의 학교에서 열린 음악회에서 마이클은 릴리의 음악 선생님인 에밀리를 처음 만났다. 릴리가 무대 위에서 작은 바이올린을 켜는 동안 마이클은 객석 뒤편에 서서 에밀리를 힐끗거렸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지휘봉을 흔들며 아이들의 연주를 이끌고 있었다. 짙은 갈색 머리카락은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햇볕에 그을린 듯한 피부는 건강해 보였다. 무엇보다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미소였다. 아이들의 실수에도 혹은 완벽한 연주에도 그녀는 따뜻하고 격려적인 미소를 지었. 음악회가 끝난 후 마이클은 릴리를 데리고 에밀리에게 다가갔다. 에밀리 선생님, 릴리 정말 잘했죠? 마이클은 약간 어색하게 말을 걸었다. 에밀리는 밝게 웃으며 마이클에게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마이클 씨. 릴리는 정말 재능이 있어요. 특히 리듬감이 뛰어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활기찼다. 마이클은 에밀리의 손을 잡으며 어색하게 웃었다. 오늘 연주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덕분에 음악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에밀리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이 워낙 순수하고 열정적이라서요. 오히려 제가 아이들에게서 에너지를 얻는답니다. 그날 이후 마이클은 에밀리에 대한 잔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의 삶은 릴리를 돌보는 일상으로 조용히 흘러갔지만 에밀리와의 짧은 만남은 그의 메마른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며칠 후 마이클은 릴리의 학교 웹사이트에서 에밀리의 이메일 주소를 찾아 조심스럽게 메일을 보냈다. 음악회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릴리의 음악 교육에 대해 상담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에밀리에게서 답장이 온 것은 놀랍게도 바로 다음 날이었다. 그녀는 마이클의 감사 인사에 화답하며 언제든 학교에서 만나 릴리의 음악 교육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마이클은 학교 대신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에밀리와 만나고 싶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에밀리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학교 밖에서 차 한잔 하시면서 릴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맛있는 커피를 아는 곳이 있거든요. 에밀리는 잠시 후 답장을 보내왔다. 좋아요, 마이클 씨.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시내 카페에서 만날까요? 마이클은 에밀리의 답장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금요일 오후 3시. 그는 약속 장소인 카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카페 안은 은은한 커피 향과 부드러운 재즈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창가 테이블에 에밀리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밝은 미색 블라우스에 감색 스커트를 입고 긴 머리를 느슨하게 묶고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마이클은 에밀리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선생님. 기다리셨죠? 에밀리는 미소로 화답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안녕하세요, 마이클 씨. 아니에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그들은 서로 마주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지만 곧 릴리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부드러워졌다. 에밀리는 릴리의 음악적 재능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마이클은 릴리가 음악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야기가 무르익을 무렵 마이클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아내와 사별하고 아들 부부의 이혼 후 손녀딸을 키우며 겪는 외로움과 고독에 대해 털어놓았다. 에밀리는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경청하며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혼자 살면서 겪는 외로움과 음악 교사로서의 고충을 이야기했다. 학생들의 성적 경쟁, 학부모들의 과도한 기대, 그리고 예술 교육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마이클은 에밀리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낯선 사람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카페 문을 나설 때 그들은 다음 만남을 기약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서로에게 이끌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멜버른의 여름은 뜨거웠다. 햇볕은 쨍쨍 내리쬐었고 거리의 사람들은 짧은 옷차림으로 활보했다. 마이클과 에밀리는 그 후로 몇 번 더 만났다. 주로 주말 오후 시내의 작은 카페나 공원에서였다. 그들은 릴리 이야기뿐 아니라 각자의 삶과 생각, 그리고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에밀리는 음악에 대한 열정과 교육 철학을 이야기할 때 눈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아름다움을 발견하도록 돕고 싶어 했다. 마이클은 그런 에밀리의 순수한 열정에 감탄했다. 어느 날 그들은 멜버른 식물원을 거닐고 있었다. 푸른 잔디밭과 울창한 나무 그늘 아래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마이클은 에밀리에게 호주 원주민 악기인 디저리도 연주를 들려주었다. 묵직하고 울림 있는 소리가 식물원 전체에 퍼져나갔다. 에밀리는 눈을 감고 소리에 귀 기울였다. 연주가 끝난 후 그녀는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신비로운 소리네요. 마치 대지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이클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호주 원주민들은 이 악기를 통해 자연과 소통한다고 해요. 당신도 그렇게 느끼셨다니 기쁘네요. 그들은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마이클은 조심스럽게 에밀리의 손을 잡았다. 에밀리는 놀라지 않고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들의 손은 따뜻하고 포근했다. 마이클은 에밀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에밀리, 당신을 알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당신은 내 삶의 햇살과 같아요. 에밀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마이클의 어깨에 기대었다. 마이클,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내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되어줘요. 그날 이후 마이클과 에밀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관계는 조심스럽고 불안정했다. 마이클은 손녀딸 릴리에 대한 책임감과 에밀리와의 새로운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다. 에밀리 역시 학교 동료들과 학부모들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견고했다. 어느 날 저녁 마이클은 릴리를 재우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멜버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에밀리에게서 온 이메일을 열어보았다. 에밀리는 최근 학교 일로 몹시 힘들어하고 있었다. 학부모들의 항의가 잦아지고 동료 교사와의 관계도 불편해졌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 교육 방식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마이클은 에밀리의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진심을 담아 그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다. 에밀리, 당신이 힘들어할 때 언제든 내게 기대도 좋아요.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답장을 보내고 나서도 마이클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는 에밀리와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알 수 없었.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에밀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후 에밀리는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지쳐 있었다. 마이클,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학교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마이클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에밀리? 에밀리는 울먹이며 최근 학교에서 겪은 일들을 털어놓았다. 한 학부모가 그녀의 음악 교육 방식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고, 학교 측은 학부모의 편에 서서 그녀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했다. 동료 교사들 역시 그녀를 냉담하게 대했고, 심지어 험담까지 했다는 것이다. 에밀리는 깊은 배신감과 절망감을 느꼈다고 했다. 저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음악 교육에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건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마이클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밀리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에밀리를 위로했다. 에밀리,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가끔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 곁에 있어요. 에밀리는 잠시 울음을 멈추고 마이클에게 말했다. 마이클, 정말 고마워요. 당신 목소리를 들으니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마이클은 에밀리에게 제안했다. 에밀리, 이번 주말에 우리 멜버른 근교로 드라이브 갈래요?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기분 전환하는 게 어때요? 에밀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좋아요, 마이클.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을 것 같아요. 주말 아침 마이클은 릴리와 함께 에밀리를 데리러 갔다. 에밀리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슬픔의 그림자가 남아있었지만 마이클과 릴리를 보니 조금은 기운을 차린 듯했다. 그들은 마이클의 차를 타고 멜버른에서 남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모닝턴 페닌슐라로 향했다. 푸른 바다와 그림 같은 해안도로가 펼쳐져 있었. 그들은 해변을 따라 드라이브를 하고 작은 어촌 마을에 들러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먹었다. 릴리는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고
모래사장에서 뛰어놀며 즐거워했다. 에밀리 역시 릴리와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그들은 페닌슐라의 한적한 언덕에 올랐다. 언덕 위에는 작은 와이너리가 있었다. 그들은 와이너리 정원에 앉아 포도밭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시원했다. 에밀리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마이클에게 말했다. 마이클, 오늘 정말 고마워요. 당신과 릴리 덕분에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요. 마이클은 에밀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에밀리,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나에게 이야기해요. 나는 항상 당신 편이에요. 에밀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마이클의 어깨에 기대었다. 그 순간 마이클은 에밀리를 더욱 강하게 안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릴리가 옆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감정을 억눌렀다.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은 높았다. 모닝턴 페닌슐라에서 돌아온 후 마이클과 에밀리는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에밀리는 학교에서의 어려움을 마이클에게 털어놓았고 마이클은 그녀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그들은 매일 밤 전화통화를 하고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져갔다. 마이클은 릴리가 언젠가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될까봐 걱정했고 에밀리는 학교 동료들과 학부모들의 시선이 두려웠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가 마이클의 집으로 찾아왔다. 릴리는 친구 집에서 자고 오기로 했기 때문에 집에는 마이클과 에밀리 둘뿐이었다. 에밀리는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이클,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이클은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에밀리? 또 학교 일 때문이에요?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했어요. 학부모 항의건 때문에요. 마이클은 숨을 죽이고 에밀리의 말을 기다렸다. 교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정직 권고를 하셨어요. 학부모들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해고될 수도 있다고. 에밀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이클은 에밀리의 고통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그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섣불리 다가갈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에밀리에게 물었다. 에밀리,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학교를 그만둘 건가요? 에밀리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고 지쳐요. 마이클은 에밀리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감싸쥐었다. 에밀리,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당신을 지지할 거예요. 당신이 힘들다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당신은 충분히 쉴 자격이 있어요. 에밀리는 마이클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다. 마이클은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그들의 침묵 속에서 서로의 고통과 슬픔이 깊이 느껴졌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감정은 더욱 격렬해졌다. 마이클은 에밀리를 위로하고 싶었고 에밀리는 마이클에게 기대고 싶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에밀리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마이클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에밀리에게 입을 맞추었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다. 에밀리 역시 그의 입맞춤에 응했다. 그들의 입술은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금지된 것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그 밤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깊은 밤을 함께했다. 그들의 사랑은 위태롭고 불안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마이클은 옆에 누워있는 에밀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밤새도록 울었던 탓인지 눈가가 약간 부어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마이클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는 에밀리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렸다. 릴리에게, 그리고 세상에 숨겨야 하는 사랑. 그는 과연 이 사랑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에밀리가 눈을 떴다. 그녀는 마이클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굿모닝, 마이클. 굿모닝, 에밀리. 잘 잤어요?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 덕분에 어젯밤은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다. 마이클은 침대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에밀리, 오늘 학교에는 갈 거예요? 에밀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 가야죠.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녀는 옷을 다 입고 마이클에게 다가와 입을 맞추었다.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나요, 마이클.
네, 에밀리. 저녁에 봐요. 에밀리가 떠난 후 마이클은 혼자 남겨졌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에밀리와의 관계, 릴리의 미래, 그리고 자신의 삶. 그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에밀리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삶에 다시 찾아온 햇살과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릴리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는 릴리에게 좋은 할아버지, 좋은 보호자가 되어주고 싶었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날 오후, 마이클은 릴리를 학교에서 데려왔다. 릴리는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렸다고 했다. 릴리의 밝고 활기찬 모습에 마이클은 잠시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마이클은 릴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릴리, 레밀리 선생님은 어떠니? 학교에서 자주 만나니? 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에밀리 선생님 정말 좋아요. 음악 시간도 재미있고 쉬는 시간에 가끔 저에게 이야기도 해주세요. 마이클은 릴리의 대답에 안도했다. 릴리는 아직 그들의 관계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릴리는 숙제를 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다. 마이클은 다시 소파에 앉아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에밀리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마이클이에요. 네, 마이클, 무슨 일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지쳐 있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학교에서는 별일 없었고요. 에밀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오늘 교장 선생님과 다시 면담했어요.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이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했다. 정말이에요? 에밀리? 괜찮아요? 에밀리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도 들어요. 이제 더 이상 힘들게 버티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마이클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에밀리,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당신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음악 선생님이니까요. 에밀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마이클,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에밀리가 학교를 그만둔 후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더 이상 학교와 학부모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에밀리는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했고 마이클은 릴리에게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다. 에밀리는 며칠 동안 집에서 쉬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멜버른에서 음악교사로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더 초조해졌고 마이클에게 자주 기대게 되었다. 마이클은 그녀를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에밀리가 멜버른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어느 날 저녁, 마이클은 에밀리를 집으로 초대했다. 릴리는 친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늦게 돌아오기로 했다. 집에는 마이클과 에밀리 둘뿐이었다. 마이클은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와인을 곁들였다. 식탁에는 촛불을 켜고 잔잔한 음악을 틀었다.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었다. 에밀리는 마이클의 정성에 감동한 듯 밝게 웃었다. 마이클, 정말 멋진 저녁 식사네요. 고마워요. 마이클은 에밀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에밀리,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기분 전환이라도 시켜주고 싶어서요.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저녁 식사를 했다. 평소처럼 릴리 이야기, 학교 이야기 대신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에밀리는 어린 시절 이탈리아에서 자란 이야기, 음악가가 되고 싶었던 꿈, 그리고 멜버른으로 이주해 음악 교사가 된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이클은 자신의 젊은 시절, 아내와의 만남과 사랑, 그리고 릴리의 아빠를 키우며 겪었던 행복과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깊이 공유하며 더욱 가까워졌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에밀리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마이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이클, 우리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마이클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에밀리,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내 삶에 다시 찾아온 햇살과 같아요. 당신 없이는 이제 상상할 수 없어요. 에밀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마이클의 품에 안겼다. 마이클,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줘요. 하지만 우리 관계는 너무 불안정해요. 릴리도 있고 또 우리 미래도 불확실하고
마이클은 에밀리를 더욱 꽉 안아주었다. 에밀리,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는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미래는 불투명했다. 그들은 과연 이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 며칠 후, 에밀리는 마이클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그녀가 멜버른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의 작은 학교에서 음악교사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것이다. 그 학교는 학생 수가 적고 시설도 열악했지만 에밀리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에밀리는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멜버른에서의 힘든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것이다. 마이클은 에밀리의 결정을 이해했지만 한편으로는 슬펐다. 에밀리가 멜버른을 떠나면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장거리 연애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에밀리의 행복을 빌어주기로 했다. 그녀가 새로운 곳에서 다시 꿈을 펼치고 행복해지기를 바랐다. 에밀리가 떠나기 전날 밤, 마이클은 에밀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들은 조용히 저녁 식사를 하고 함께 와인을 마셨다. 평소처럼 사랑을 속삭이고 미래를 약속하는 대신 그들은 지난 시간들을 추억하고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에밀리는 마이클에게 편지를 써서 주었다. 마이클, 이 편지는 지금 읽지 말아주세요. 제가 떠난 후에 당신이 정말로 읽고 싶을 때 열어보세요. 마이클은 에밀리의 편지를 받아들고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들의 포옹은 길고 애틋했다.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연인처럼.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릴리와 함께 에밀리를 기차역까지 배웅했다. 에밀리는 릴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이클에게 마지막 입맞춤을 했다. 기차가 플랫폼을 떠나고 에밀리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갈 때 마이클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에밀리를 잃는다는 슬픔과 앞으로 혼자 릴리를 키워야 한다는 외로움에 휩싸였다. 에밀리가 떠난 후 마이클의 삶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릴리를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릴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허전했다. 에밀리가 없는 빈자리가 너무나 컸. 그는 매일 밤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지만 예전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었. 장거리 연애의 어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들의 관계를 점점 더 힘들게 만들었. 어느 날 밤, 마이클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에밀리의 편지를 꺼내 읽었다. 편지에는 에밀리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이클과의 만남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와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고백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사랑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녀는 마이클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며 그의 행복을 빌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마이클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에밀리를 잃었지만 그녀와의 사랑은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고 조용히 서랍을 닫았다. 이제 더 이상 편지를 열어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에밀리와의 비밀스러운 사랑은 그의 인생 속에서 조용히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 사랑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리고 그는 그 변화를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시간은 흘러 계절은 바뀌었다. 멜버른의 여름은 지나가고 가을이 찾아왔다. 나무잎은 붉게 물들고 바람은 차가워졌다. 마이클은 여전히 릴리와 함께 살고 있었다. 릴리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다. 마이클은 릴리를 보며 웃었지만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외로움이 남아있었다. 에밀리가 떠난 후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그는 에밀리와의 사랑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릴리는 학교에서 돌아와 마이클에게 그림 한 장을 내밀었다. 그림 속에는 멜버른 식물원의 풍경이 그려져 있었다. 푸른 잔디밭과 울창한 나무, 그리고 형형색색의 꽃들. 그림 속 한 벤치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릴리는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 벤치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은 할아버지하고 에밀리 선생님이에요. 마이클은 깜짝 놀라 릴리를 바라보았다. 릴리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하고 에밀리 선생님이 서로 좋아했다는 거요. 마이클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릴리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아버지, 슬퍼하지 마세요. 에밀리 선생님은 지금도 할아버지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할아버지 곁에 있잖아요. 릴리의 따뜻한 말에 마이클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릴리를 꽉 안아주었다. 고맙다, 릴리. 정말 고마워. 릴리는 마이클의 품에 안겨 그의 등을 토닥였다. 그 순간 마이클은 깨달았다.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릴리가 그의 곁에 있고 에밀리와의 사랑은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앞으로도 릴리와 함께 그리고 에밀리와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힘차게 살아갈 것이다. 그의 삶은 여전히 외롭고 힘들겠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충분한 힘이 되어줄 것이다. 몇 달 후 겨울이 다가왔다. 멜버른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입기 시작했다. 마이클과 릴리는 여전히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릴리는 점점 더 성장했고 마이클은 그런 릴리를 보며 행복을 느꼈다. 그는 에밀리를 가끔 떠올렸지만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갈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마이클은 릴리와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있었다. 반짝이는 오너먼트와 화려한 전구들이 트리를 아름답게 빛냈다. 릴리는 신이 나서 트리에 장식을 걸고 노래를 불렀다. 마이클은 릴리의 웃는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마이클은 현관문을 열었. 문 앞에는 에밀리가 서 있었다. 마이클은 깜짝 놀라 에밀리를 바라보았다. 에밀리는 밝게 웃으며 마이클에게 말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마이클. 마이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에밀리를 끌어안았다. 릴리 역시 에밀리를 보고 기뻐하며 달려와 안겼다. 세 사람은 따뜻하게 서로를 안았다. 그들의 사랑은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처럼 그들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